사인 법칙입니다. 자, 일단 사인 법칙 증명을 잠깐 해볼 건데,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에 외접하는, 그러니까 세 점의 꼭지점이 원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원은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라고 하여 외접원이라고 하잖아요. 외접.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되어 있고, 임의상 ABC 마주보는 변들을 스몰 ABC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 이 사인 법칙의 유도과정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B에서 요 R, 요돼 있잖아. 반지름이 R인데, 저 놈을 쌤이 연장해가지고, 쭉 연장해서 나머지 원위에 요렇게 가도록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끄고 한 다음에, 이 주어진 이 점을 뭐 A'이라고 지망령 바로 하자. 요렇게 한번 쌤이 만들어 봤습니다. 안 나오나? 요렇게. 꺼버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요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지, 지름. 맞지? 저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R 되겠죠. 2R. 이걸 한번 적어보자. 지름이니까 이건 2R이 될 것이고, 지름을 지나, 여기 지름을, 좀 전에 지름을 했으니까, 지름을 지나는 요 놈. 요건 직각이 되겠지, 직각.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직각이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 그 다음에, 이 각을 A라 할 건데, 요 각을 A라 하자. 이 각이랑 같은 게 누구냐 하면 이 각이죠. 요것도 A가 되는 거야. 그렇죠? 각도가 A. 요 각을 A라 한다면, 세타라 한다면 이것도 세타가 된다고. 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똑같은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거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놀까 싶어. 요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 요걸 A라 할 거야. 요 각도 빨간색을 A라 한다면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in A는 한번 적어볼까? sin A라고 적자. sin A는 그걸로 고쳐버리면 뭐 분의 뭐가 되니? 요 직각삼각형 빗변 요거 2R이 빗변이잖아. 2R분의 이렇게 되겠죠. 2R분의 sin이니까 누구야? 요 빨간색 A의 마주보는 변 A율 요렇게. 요게 sin A는 2R분의 A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이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죠? 자리 바꾸면 뭐가 되니? sin A분의 sin A분의 A는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외접분의 반지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원리로 빙빙 돌아가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sin A분의 A는 보다시피 2R, sin B분의 B도 2R, sin C분의 C도 2R이라는 사인 법칙이 탄생하게 된 거죠.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보여준 거고. 여러분들은 언제 사인 법칙을 쓸 것이며,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조건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놈들의 변형, 사인 법칙으로 인하여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폼이고, 그놈의 변형 문제를 보면 sin A분의 A가 2R이었으니까 좀 전에 했다시피 sin A는 2R분의 A, 마찬가지로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sin A, sin B, sin C를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변의 길이 말고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A, B, C랑 쓴 각각의 변의 길이잖아. 변의 길이를 sin A, sin B, sin C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요 식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잘 봐. A는 2R sin B는 2R sin B, C는 2R sin C면, 여기서 말하는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라는 놈은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랑 같고, 따라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랑도 같아지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데, A 대 B 대 C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것은 아니다. 각 A, 각 B, 각 C의 크기랑 같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 사인의 값하고 같아진다는 뜻이죠. 요거. 자, 그럼 사인 법칙 언제 쓰냐라고 보면, 잘 봐봐. 일단 요 공식 보면 알다시피 반드시 뭐 하냐면 반드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죠.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고, 지금 A랑 sin A란 말은
한 변이랑 마주보는 각이죠. 한 변이랑 마주보는 변. 다시 말해서 한 변이랑 마주보는 각을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한 변이랑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또는 한 변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변의 길이 알고 있으면 마주보는 사인 A 값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각의 어떤 가격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사인값 구할 수 있으니까 마주보는 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공식에서 마찬가지로 요 놈 두 개 같다라고 보면 보잖아. 요 두 개 같다라고 보면 두 변, 맞지? 두 변과 네 개 중에 세 개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어쨌든 네 개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아야 되는 형태면, 그렇다면 마주보는 변이랑 각을 한 개는 알아야 됩니다. 마주보는 변이랑 각을 알고 있을 때 사인 법칙 이렇게 생각했지. 다시 뭐라고? 외접원의 반지름 R 알아야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세각 중에 한 변이랑 마주보는 각을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며, 주어진 이것도 중요하고, 오케이?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사인 법칙인데 어떻게 써먹히는지 문제 풀면서 한번 쌤하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했고, R에 반지름값 물어봤네. 공식 바로 쓰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삼각형 그려놓고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삼각형 내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한 다음에 ABC라고 적어보죠. 이렇게 적어볼까? A, B, C 이렇게 적어놓고, 이번에는 각 A가 30도래. 여기 30, 알고 있는 건 적는 거지 뭐. 30도. 마주보는 변이 여기에 있으면 3이 되겠죠. 여기에 있으면 3이 되겠죠. 3. 이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라. 마주보는 변이랑 각을 알고 있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바로 적으면 되겠죠. 뭐가 되니?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2R하고 같다.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사인 A 값은 사인 30도잖아.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게 2R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요 놈은 6이죠. 6이 2R이 될 것이니까.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라고 있으니까 삼각형이 그려놓고 보자. 삼각형 ABC ABC라 할까? 이번엔 이걸 A, B, C라 할게요. 라고 할 때 지금 CA의 길이가 4니까 이게 CA가 되겠지. 이게 4.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에 요 R이라고 했는데 문제 이래 치면 안 되고, R은 6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 있어야 돼. 사실은 이 R 뭐라고?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 그냥 R이 뭔지 모르잖아. 맞지?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인 B 값이네. 그럼 바로 적으면 되겠네요. 사인 B 분의 B 공식 적으면 된다고. 그게 2R 이렇게 될 것이고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대입하면 뭐가 되지? 사인 B 얘 값을 내가 알고 싶은 것이고, B의 값이 4인지 알고 있으니까 2R의 R은 또 6이고 12 이렇게. 따라서 사인 B는 그러고 치면 12분의 4가 되고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그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말이 있었어야 돼. 자, 삼각형 ABC 그림 또 그려볼게요. A가 이번엔 둔각이네. 자, 이렇게 이걸 그려보자. 자, A, B, C 이렇게 해보자. 각 A가 105도랍니다. 이게 105도가 되겠죠. 105도. 그 다음에 각 B가 30도랍니다. 이게 30도. 그 다음에 B가 10이란 말은 B의 마주보는 변 요걸 말하고 있죠. 여기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변 C의 값과 C값 요거지. 여기 C값이지. 변 C의 값과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네. 일단 마주보는 변이랑 각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는 거 맞죠? 한번 적어볼까? 사인 30도분의 10이죠. 그 놈이 뭐랑 같다고? 2R이라고 하여 일단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R을 구할 수 있겠죠.
요건 특수각이니까.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분의 10 해서 그놈이 2R이 될 것이고, 그래서 2R은 그걸로 보시니까 20이 됩니다. 외접근의 반지름은 얼마야? 10입니다. 요거는 구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니까 사실 각 두 개 해줬지만 나머지 각도 알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맞죠? 이게 몇 도야? 45도라고 해준 거랑 똑같잖아. 그래야지만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 이제 C값도 구하고 싶은 거죠. 뭐 2R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인 C분의 바로 값과 사인 45도가 되겠죠.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변 C는 그냥 2R 이렇게 해도 좋고, 뭐 2R이 얼마지? 20이죠. 20 이렇게 해서 바로 C값 구하면 되겠네. C는 그걸 보시면 20 곱하기 사인 45도인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C값은 10루트 2 이렇게 해서 C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 쓰고 있습니다. 자, 물어본 답은 이거네요. C제곱 곱하기 R이니까 맞지? C제곱 곱하기 C제곱이 얼마야? 요거 제곱했는 거잖아. 그러면 200이 됩니다. 200 곱하기 R은 10이라 하면 2000이 답이네. 답은 2000. 이게 답이겠네. 이게 답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150도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만지름이야. 30인지 알고 있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삼각형 ABC는 이 주어진 삼각형 ABC의 외접은 바깥쪽에 접하고 있는 원이 지금 이 원이 되어 있는 거죠. 라고 할 때 BC 길이 물어봤는데 따로 선 그림 안 그려보면 이래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래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여기에 지금 A고 B고 C고 오케이. 요 각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150도. 난 지금 알고 싶은 게 BC 즉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 여기 얼마인지 물어본 거지. 바로 쓰면 되죠. 사인 법칙은 사인 150도 분의 그렇죠? A는 2R인데 R의 값이 지금 30인지 알고 있으니까 60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A는 60 곱하기 사인 150도입니다. 자, 사인 150도는 여러분 특수각으로 외워야 돼. 사실은 20분의 루트 3인데 어떻게 계산했죠 여러분들아? 이게 사인 150도는 다 까먹었죠 여러분들. 150도라는 놈은 90도 더하기 얼마야? 30도. 90도 더하기 60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에 보는 양수가 될 것이고 90에서 더하거나 빼면 셈 이름 다 바뀐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코사인 60도랑 같아지는 거죠.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루트 2분의 쌤 미안해. 잘못 얘기했네. 설렸습니다. 사인 150도는 2분의 1입니다. 쌤 큰일 날 뻔했네. 아까 2분의 루트 3이라 얘기했는 것 같아.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쌤 착각 소리. 사인 150도는 특수각이야. 외워야 돼.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이게 2분의 1이야.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A는 60 곱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30 되겠죠. 이렇게 30도가 아니고 30. 답은 3번에 있네. 이렇게 하면 돼. 자,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이 그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 그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수선의 발 내리고 요 놈을 내가 H라고 한번 적어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요 파란색 부분의 길이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요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의 길이를 표현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상식이 좀 있죠. 상식? 요거 한번 볼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사실은. 요런 것들. 쌤이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이 그래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요 빗변의 길이를 쌤이 만약에 빗변 길이를 알고 있겠지. 빗변 길이가 별표야 별표 라고 할 때 요 밑변을 이렇게 해야 되나? 요 놈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되지? 요걸 내가 세타라고 한다. 요거는 별표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는 뭐가 되죠? 별표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 확인해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꼴로 한번 고쳐보자. 사인 세타는 꼴로 고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빗변분해
별표분의 각에 마주보는 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립 판단 확인할 수 있잖아. 매번마다 이렇게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외우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수학은 뭐라고? 암기 과목이다. 자, 어쨌든 여기는 요 주어진 요 파란색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파란색 길이라는 놈은 요 각 C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B 코사인 C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 놈은 길이가 뭐라고? B 코사인 C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 있죠. 빨간색. 이 빨간색 부분의 길이는 전체 요 BC의 길이가 A였는데 빨간색 부분의 길이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그렇지, 전체 A에서 뺏는 거지. A에서 뺐잖아. 요만큼의 길이 B 코사인 C만큼.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왔는데 여기 직각삼각 두 개 중에 요 AH라는 요 길이는, 요 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왼쪽 직각삼각형에서도 높이가 되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높이가 되면서 공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AH는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 AH는 요렇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요 놈 제곱했는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과 같은 거니까, 맞지? 요 놈은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과 같아지겠지. 요거 제곱했는 거는 다시 AH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H는 C제곱에서 뺏는 거죠. 자, 적어볼게요. AH는 C제곱에서 빼기 누구야? A 마이너스 B 코사인 C 제곱을 뺏는 거지. 그놈 뺏는 게 뭐가 되노? AH 제곱이야. 그럼 AH 길이는 요 루트가 되는 거지, 루트. 근데 이 AH 길이는 오른쪽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B제곱에서 B제곱 빼기죠. 빼기에 B제곱의 B 코사인 C제곱의 루트랑도 같아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같은 거지. 같은 H가 되는 거잖아. 자,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루트 날아갈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정리 좀 해보자. 정리하면 C제곱에, 바로 정리합니다. 갈로 안에 걸 정리하면 A제곱인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원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제곱 코사인은 제곱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맞죠? 마이너스 B제곱에 코사인 제곱의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좌변이 될 것이고, 우변은 B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제곱의 C가 되겠네. 이렇게. 자, 정리 좀 해줄 건데, 자, 요 놈은 뭐 날아가네요. B제곱 코사인 요거는 이항시키면 똑같은 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자, 그 상태에서 쌤이 요 왼쪽에 있는 C제곱은 걸로 고쳐볼게요. C제곱은 나머지 다 넘길 거야. C제곱은 이항시켜버리면 A제곱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A제곱이 될 것이고, 원래 B제곱이 남아있었고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맞죠? 요게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AB의 사인 C,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식이 유도되는데, 그게 어디 놓고하면 여기 있죠. 요거. 나머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순환형처럼 돌아가는 거지. 다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기본 공식 틀입니다. 한 개 유도했는데, 이게 선생님 지금 예각삼각형에서 했는데 둔각도 마찬가지로 다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제 이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이 공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C제곱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 BC 요거지, 요게 C제곱이죠.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요 길이는 나머지 A, B 변의 길이당 A, B 변의 길이당 코사인 C, 두 변과 기인각. 중요한 것은 뭐야? 그럼 코사인 법칙 언제 쓴다 했지 내가? 그게 중요한 거야.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기인각, 두 변과 그 사이에 기인각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법칙 쓰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주어진 요 공식에서 내가 코사인 A는 꼴로 고친 거야. 나머지 이항시킨 다음에, 맞지? 마이너스 2b수로 나눠버리면 다음 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지? 코사인 A는 나머지 마찬가지인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인데, 마찬가지로 코사인 A 값을 구하고 싶은데
A, B, C라는 세 변 길이만 알고 있으면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맞지? 그러니까 세 변 길이를 알고 있으면 한 각에 대한 어떤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지. 세 변 길이 알 때. 그때 뭘 쓴다고?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이 코사인 법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후에도. 자, 뭐 이 정도까지 유도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외울 거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하는 외접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구나. 왠지 사인 법칙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삼각형 그려보자. 알고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미대로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한 다음에 ABC를 한번 적어보자. A, B, C 적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볼 건데 각 B가 120도 그림 잘못 그렸지만 그대로 갈게요. 120도 오케이 120도.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3이래. 여기의 길이가 지금 3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가 6이래. BC 여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삼각형의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그 사인 법칙 쓰려면 사인 A분의 사인 A 각도가 뭔지 몰라. 그럼 B 120도 알고 있으니까 사인 B분의 요 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고 사인 법칙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혼합된 문제인데 그림상 보면 알겠지만 두 변과 가운데 긴 각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놈 길이를 뭐 B제곱이랄까? B를 하자.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C의 길이를. 맞죠? 자, 적어보자. B제곱은 외워야 됩니다. 요놈 제곱했는 거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코사인 법칙이죠. 자, B제곱은 계산해 줄게요. 27, 9가 되죠. 9. 왜 27? 9 더하기 36. 자, 그 다음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럼 코사인 120도는 특수각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코사인 120도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아. 특수각 이렇게 했다. 그놈은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30도랑 같고 이렇게 2, 4분면서 코사인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름이 바뀌죠. 사인 30도로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특수각이다.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곱하기를. 자,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될 것이고 18 되겠다. 이 마이너스 1을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알겠지? 곱하기 먼저 하고 알겠지? 당연한 거 이렇게 그래 나왔습니다. 얼마야? B제곱은 물어보시니까 B제곱은 45에다가 맞지? 50, 63이 되나? 63 이렇게. 자, 그래서 B는 꼴로 치면 루트 63이 될 것이니까 맞죠? 루트 63은 3루트 7이 되죠. 이렇게 알아냈어. 따라서 이제 사인 법칙 쓰는 거죠. 사인 12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루트 7 내 2r이 되는 거죠. 사인 법칙 썼습니다. 자, 사인 120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바로 외울 거라고 얘기하고 얼마야? 사인 120도는 그렇죠. 사인 120도야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보자. 분모문자 2 곱하면 요리 앞분되고 6이 될 것이고 됐죠? 유리까지 하면 요거는 3분의 루트 37, 21이 되겠지. 맞지? 약분까지 하니까 이건 2루트 22. 따라서 R이 얼마야? R. 아이고, 지점 하나 나왔네. R은 2로 나누니까 루트 21이네요. 루트 21. 이렇게. 그래서 넓이는 물어봤을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R이고, 맞지?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1 파이. 그게 답이 되겠네. 답 4번 답이 있네. 이렇게 답 계산하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을 혼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네모하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뭐 루트 3 두 변각 가운데 긴 각을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를 셈이 뭐 A랄까? A라서. 그러면 코사인 법칙 바로 적을게요.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바로 적습니다. 제곱 3 더하기 제곱 4 마이너스 2배의 요놈 그러면 2루트 3 곱하니까 4루트 3 되겠습니까? 4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의 30도입니다. 이렇게. 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거는 알고 있을 것이고, 맞지? 그럼 요 곱하기 문제 계산해야 된다. 항상 얘기하지만 a제곱은 골로 보시니까 7. 요 값이 뭐라고? 요 값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게 2분의 루트 3 이니까 요 값이 곱하면 6이 되나? 6? 약분되고 2 곱하기 루트 6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 9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a제곱은 1이 될 것이고 a는 길이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a는 1이다 라고 해서 네모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그대로 쓴 거야. 자,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내각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각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그림을 그래도 그려볼까요? 그려볼게요. 임의대로 그냥 그릴 겁니다. 셈이 삼각형 그려놓고 한 다음에 이렇게 요걸 ABC라고 한번 적어볼게. ABC라고 적고,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인데 이게 루트 2가 되겠네. 이게 루트 2가 될 것이고, B의 마주보는 길이가 이게 2가 될 것이고, 요놈이 루트 3 더하기 1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어봤는 건 ABC 중에 가장 작은 각을 물어봤어. 각의 크기가 제일 작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작을수록 각의 크기가 작아지겠지. 요 루트 2랑 루트 3 더하기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이게 제일 작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야. A. 여기 얼마인지 물어본 거지. 맞죠? 세변 길이를 알고 있을 테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요 공식 한번 적어볼까? 코사인 A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아. 코사인 A는 2 요거 A 빼고 2BC 분의 요놈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게 공식이죠. 변형에는 코사인 가능하지? 대입 많이 좀 되겠네. 그놈은 코사인 A는 자 2BC야. 2BC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니까 4 루트 3에 4 루트 3 더하기 1로 되겠습니다. B제곱 요거 제곱했는 거죠. 4 플러스 C제곱 요거 제곱했는 거야. 그럼 얼마야? 적을까? 루트 3 더하기 1 1제곱 마이너스 A제곱 루트 2 제곱했는 거 요래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정리해보자. 자, 정리하니까 요놈은 보자.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고 분자는 자 정리합시다. 더하기 제곱하니까 3 더하기 2 루트 3에 더하기 1 빼기 2 요래 되겠지. 요렇게. 자, 7이고 8이고 6이가 6. 그럼 6 플러스 2 루트 3인데 6 플러스 2 루트 3인데 4분의 루트 3 더하기 1. 계산이 복잡해. 자, 일단 2로 약분하면 요놈은 2가 될 것이고 요거는 3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유리해야 되겠죠. 유리야. 분모 문자에 루트 3 빼기를 곱하면 분모는 2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원래 3 더하기 루트 3이 있었는데 분자에다가 뭘 곱했죠? 루트 3 빼기를 곱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자 정리하자. 얼마야? 3 루트 3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고 맞지?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결국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약분까지 했어. 아이고 복잡해. 이게 뭐야? 코사인 C의 값이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 나온 거죠. 맞지? 각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얼마야? 특수각이잖아. 30도. 그렇죠? 그렇게 외우고 있죠. 답 2번 누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각형 ABC에서 어떤 삼각형일까 물어보는 것은 변의 길이 가지고 노는 거야.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맞지? 따라서 변의 길이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각을 전부 다 변의 길이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사인은 사인 법칙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를, 각의 크기를, 각 사인 코사인 값들을 변의 길이로 표현할 건데, 사인은 뭐가 있습니까? 공식이 사인 A분의 A. 왜 이래? 자,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되는 거죠. 2R. 이렇게. 맞죠? 그러면 A는 꼴로시 뭐가 되노? A는 변의 길이는 2R 사인 A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나? 또 사인 A는 뭐가 되지?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의 값을 보다시피 변의 길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요 공식이잖아. 맞지? 요건 별 의미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실게. 2 곱하기 사인 A를 이렇게 표현했는 거야. 2R분의 A 곱하기 코사인 B는 뭐죠? 코사인 B는 좀 전에 적어봤잖아.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에서 2CA AC 요놈 빼고 맞지?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요게 지금 주어진 코사인 법칙이죠. 그렇죠. 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곱하기 코사인 B 자리에다가 2AC에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C제곱에 쏘리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는 사인 C래. 사인 C는 또 뭐야? 2R분의 C가 되겠지. 이제 바로 적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정리할 건데 양변에다가 셈이 2R을 곱해버리면 요건 약분될 것이고 이렇게 됐습니까? 요 2랑 요 2는 약분되고 A도 약분되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 상태에서 양변에 C를 곱하면 좌변은 1이 됩니다. A제곱에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은 양변에 C를 곱하면 요 C가 곱해져서 C제곱이 되는 거 확인 가능. 오케이. 따라서 C제곱 이항 되면 없어지고 A제곱은 뭐랑 같아지는 거야? B제곱. 오케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랑 같은 건데 변의 길이야. A는 B도 마찬가지로 양수죠. 따라서 A랑 B랑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A랑 B랑 같은 2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두 변의 길이 같은 2등변 삼각형.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있습니다.